열병식에 참석하셨습니다. 매혹과 흥목, 그리움과 감격의 폭발인가 만세 함성이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북한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평양 라이브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이 10월 10일이잖아요. 10월 10일은 북한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노동당 창건일인데요. 이른바 쌍십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해가 바로 또 80주년을 맞이하면서 북한이 대대적인 행사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서열 2위의 인사들이 초청되어서 어제 북한에 도착한 것으로 지금 보도도 되고 있는데요. 근데 당초 이제 10월 10일 넘어가는 자정에 열병식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왔었는데 아직 열리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전야제라고 해서 네. 말 그대로 이제 어떤 기본적인 행사가 있기 전날에 먼저 미리 축제를 하는 듯한 그런 행사를 가져갔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늦나도 경기장에서 많은 어떤 북한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상당히 어떤 기념하는 집회 같은 걸 열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본 게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열병식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오늘 10월 10일 저녁에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네. 보통 북한이 원래는 이런 열병식 같은 대규모 행사를 대낮에 진행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특히나 김정은 체제 들어서고 나서 네. 뭐 일각에서는 뭐 탁현민 전 비서관이 조언을 해줬다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네. 그 이후부터 자정에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 뒤로는 쭉 자정에 해왔는데 아마 10월 10일 오늘이 어떻게 보면은 당일이기 때문에 네. 오늘 저녁에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지금 뭐 리창 총리라든가 또 메드베데프 부의장이 와 있는 상황에서 네. 열병식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은 또 굉장히 웃긴 그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열병식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야간에 하는 게 아무래도 좀 집중도는 높은 것 같긴 해요. 뭐 전력 소모나 이런 들어가는 비용들은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야간에 하는 거겠죠. 사실 야간에 열병식을 하는 건 어느 정도 역사적으로 유래가 좀 있습니다. 그래요? 특히나 1930년대 중반에 독일에 들어선 이제 히틀러 체제. 네. 그때부터 사실은 이 괴벨스에 의해서 히틀러 체제의 여러 가지 열병식이라든가 국민 동원 행사가 야간에 진행이 됐었거든요. 네. 야간에 진행을 한 이유는 낮에 진행을 하게 되면은 사방이 다 밝다 보니까 네. 시야가 좀 분산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간에는 조명을 통해서 네. 주민들이 봐야 되는 곳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비춰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집중이라든가 혹은 부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부수적인 효과들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야간이다. 그래서 아마 이런 권위주의 체제라든가 독재 체제에서는 야간 행사를 많이 진행을 합니다. 2년 전에도 열병식이 열렸었는데 그게 가장 최근에 열렸던 열병식입니다. 그때도 야간 열병식이었어요. 그때 모습 보겠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공화국 창건 75돌 경축 민방위 무력 열병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최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 화성포 19형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단행됐습니다. 자, 2년 전 열병식에서 북한 장성이 주에게 무릎을 꿇었던 장면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지금 저 모습인가요? 당시 2023년 2월에 김주애가 김정은 위원장 옆에 앉아서 저렇게 볼을 만지고 함께 박수치고 그때 75주년 열병식이었네요. 이번에는 또 당연히 참석을 할 텐데 어떤 모습이 좀 나올까요, 이번에는? 당시 열병식에서 김주애 앞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이 박정천입니다. 네. 조선노동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고요. 서열이 얼마쯤 되는 건가요? 김정은 제외하면 북한에서는 서열이 2위죠. 특히나 군에 관련해서는 사실상 서열 1위라고 볼 수 있는 네. 사람이고 그 계급이요 원수 계급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장이 가장 높은 계급 아닙니까? 네. 대장 위에 차수가 있고 차수 위에 원수가 있거든요. 김정은도 원수입니다. 즉 계급상으로는 김정은과 동급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동급에 수 있는 있는데요. 사람이군요.
저런 박정천이 김주혜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또한 이 무릎을 꿇은 뒤에 어떤 북한의 여러 내부 강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조선의 샛별 여장군이라는 칭호로 불리게 됐거든요. 저 사진 이후에.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북한을 들여다보고 있는 해외 언론들은 이 사건 이후에 김주혜가 명실상부한 후계 구도에서 1위에 올라섰다라고 평가를 했었고요. 네. 지금 2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북한 내부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에 김주혜는 김정은 아버지를 따라서 중국까지도 맞아요, 다녀올 맞아요. 정도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교 무대까지도 그 보폭을 넓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는 보다 더 확고한 네. 후계자로서의 어떤 지위라든가 뭐 육성이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네. 아마 그 주석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북한 매체가 조명하는 그 순위가 가장 최우선 순위에서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열병식 하면 이제 엄청난 이제 무기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김금혁 보좌관 이번에는 또 어떤 무기들이 또 등장할까요? 새로운 무기들이? 사실 어떤 무기가 등장할지에 대해서는 북한의 예고편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국방계획 2025라는 이 네. 북한의 어떤 무기 전시회를 열었고요. 네. 그 무기 전시회를 김정은이 다녀오면서 상당히 많은 북한이 공개할 수 있는 공개할 가능성이 높은 무기들이 공개가 됐었고요. 이번에 아마 북한이 특히나 미국을 상대로 보여주고 싶은 무기는 네. 화성 20형이겠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고 물론 구체적인 재원이 공개가 돼 봐야 알겠지만 네. 현존하는 모든 대륙간 탄도미사일 중에 가장 사거리가 길고 가장 탄도 중량이 무거운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난번에 공개했던 화성 19형보다도 더 멀리 날아가고 네. 더 많은 어떤 탄두를 실을 수 있는 무기다. 그런 무기들은 결국은 미국을 겨냥한 무기가 되겠고요. 또한 무기 전시회에서 공개됐던 무기 중에는 SLBM, 즉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신형 미사일의 네네. 2종이나 공개가 됐고 초음속 순항 미사일, 러시아 순항 미사일과 상당히 닮아 있는 이 초음속 순항 미사일도 공개가 됐었거든요. 네. 아마 이런 무기들이 이번에 조금 더 대량으로 공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